지금 강화문에 모여주시고 있는 이 힘을 더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외쳐서 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봅시다. 경기도 안산시. 현재 46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회복 중인 유민 아빠 김영우 씨를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건강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이제 몸 기력은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기력은 돌아오는데 이제 근육 같은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육이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기억력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편지를 많이 가져가고 읽어야 되는데 한 절반 읽다가 읽으면 또 기억력이 없어져 버려요. 밑에 읽다 보면 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회복 8일차. 유동식을 거쳐 죽을 먹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원래 이거 갈아서 준다고 하더라고. 다 으깨가지고. 근데 그냥 달라고 내가 씹어서 먹는다고. 소화제 먹고 약을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위장 장의 운동이 지금 약하니까 소화제식으로 삭혀가지고 해주는 약을 먹어요. 한 1, 2주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죽 같은 것도. 오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윤기가 좀 돈다고. 아무래도 밥을 좀 죽을 먹으니까 나아지나 봐요. (7월 14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단식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대통령 면담도 다 해봤었고 5월 달에 면담했잖아요. 신신당부 약속을 다 해줬어요. 정부에서. 대통령 입으로서 했잖아요.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수사 공부에서 하고 있는 거 외에도 국정조사도 하고 앞으로는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월 4일 날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180도 딱 틀어진 거 온 국민이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줬어요. 조금은. 왜 그랬냐면 7월 30일 날 또 선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해주다가 7월 30일 날 선거 끝나고 다음 날 완전히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쓰레기밖에 안 됐어요. 쓰레기 취급됐어요. 진짜. 정부에서 알아서 해준다 했는데 솔직히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면담도 안 되지. 뭐 국회가 농성도 해봐도 안 되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럼 죽읍시다. 굶어서 목숨 걸고 싸우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목숨 안 걸었어요. 16일까지 한 3일만 하면 될 줄 알았지. 3일만 버티면 될 줄 알고 시작한 단식. 하지만 단식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16일 날은 될 줄 알았는데 16일 날 묵살이 됐어요. 아예 안 되고 파행이 됐죠. 그래서 24일까지 또 연기를 했던 거고, 24일 날이 100일 유령제. 설마 애들 100일 유령제인데 그때까지 안 해주냐. 양심 있는 국가라면 해줄 것이다. 근데 그때도 또 묵살 당했어요. 그때가 10일째였죠. 24일 날이니까. 25일 날 아침에 위원장하고 임원진하고 총회 막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단식을 접어야 되냐. 어차피 장기전 될 건데 해서 싸우고 있는 찰나에 교황이 온다는 소리 들었어요. 16일 날 시복미사를 갖다 강화문에서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 그러면 잘 됐다. 여기서 끝까지 버티자. 철거하려면 우리 협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100% 해준다. 그래서 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23일을 더 버텨야 되는데 10일 굶은 사람이 23일을 또 어떻게 버티나. 나 솔직히 겁나고 두려웠고 그때까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죽도록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내가 거기서 큰 소리 쳤어요. 내가 끝까지 지킬 테니까 합시다.
시골까지 갑시다. 자신 있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좀 아버지 버티게 해준 게 무엇일까요? 억울해서요. 다른 건 버티게 해준 힘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억울해서. 내가 진도에 4월 16일 날 내려가서 밤새 바닷가를 쳐다보고 유민아 불러봤는데 안 나와.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에 배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고 난 현장에 간다 해서 타고 가봤어요. 갔는데 한 500m 정도 전에 떨어져서 보여주더만요. 바로 앞에까지 가자니 안 가고. 그 앞 눈앞에서 배가 뒤집어서 선수 부부만 보였잖아요. 그 속에 애들이 아우성치고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걸 3일 내내 봤어요. 내일 가서 보고 오고 또 보고 오고. 진짜 뛰어들고 싶었어요. 내가 뛰어들어가서 바로 앞에다 대줬으면 뛰어내려갔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면 한 500m 이상 한 1km 전방에서 세워주더라고. 더 이상 못 가게. 그냥 뛰어내리고 내가 데리고 오고 싶었으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땠는 줄 알아요? 진짜로 에어포크에서 있다. 나는 못 버텨도 3일은 버틸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미쳤던 거고, 더 애들 더 죽어가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안 들어갔잖아. 일부러 옆에서 쳐다만 볼 정도로 수수방관했어. 일주일이 흘렀죠. 일주일이 흘렀는데도 살아있다는 생각뿐이 안 드는 거야. 꼭 버티고 살아있어. 지금 군인들 많이 와서 민간인까지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구해줄 거야. 끝까지 아빠가 투지 닮아서 버텨라 버텨라 이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8일째 검안소에 갔는데 죽어가고 올 줄은 몰랐어 내가. 살아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수사로 500명 와 있다고 했죠. 한 명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갔다가 5분이면 그냥 나와버려요. 5분이면 나와버리고. 그렇게 억울함이 크다 보니까 유민이가 단식할 때 계속 이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게 내 가슴속에서 유민이한테 죄인이 안 된 거야. 그때 가서 못 구해준 게 내가 죄인이었고, 억울한 건 지금 풀지도 못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안 되니까 또 죄인이 되잖아요. 내가 먹고 자고 잠자는 것조차 걔한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단식 기간이 길어지자 언론은 김영호 씨의 개인사까지 공개했습니다. 김영호 씨가 10년 전에 이혼한 뒤에 딸을 돌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무슨 자격으로 단식 농성을 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이 보상금 때문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혼한 뒤 자녀들과 따로 살아온 김 씨가 단식으로 세월호 보상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신상 털고 있다 이런 건 좀 느끼셨었어요? 어떻게? 네. 진도 17일 날 내가 마이크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보낸 정보 요원들, 경찰들 해서 사복으로 다 입거든. 경찰복 일절 안 입고. 마이크 잡고 뭐 얘기하면은 뒤에서 그래 2층에서 막 실태가 야 개새끼야 조용히 하네 막 싸움을 시켜요. 그럼 이쪽에서 뭐인데 이 새끼야 해가지고 막 싸움 나요. 그럼 내가 후딱 단상에 또 올라가서 모든 사건은 나면은 분열되는 순간 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로 뭉쳐져야지 이 싸움에서 이긴다. 그걸 계속 한 5분 정도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싸움하는 건 멈춰갖고 앉혀놓고 난 그걸로 마이크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일 날도 그러고 17일 날도 이상해 느낌이. 저녁을 이제 형하고 둘이 먹는데 자원봉사자 조끼 입고서 둘이서 계속 옆에 지키고 막 닦는 척하고 서성서성 하더라고. 계속 우리 쳐다봐. 자원봉사자 식당에서 아 이상하다. 나도 눈치도 봐주고 직감이 있어서 보니까는 무전기 2개를 꽂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정부 요원이 따라다니는 걸 알았어요.
본격적으로 안 거는 내가 단식하면서 날 뒤에 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발표를 할 줄 몰랐지. 22일 날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얘네들이 국정원이라고 그러고. 이제 정보과에서 손 띄고 국정원으로 넘어갔던 거지. 얼마 전부터. 입원하기 얼마 전부터. 다 조작해놨다가 터뜨린 거예요. 루머로 너무 크게 올라오니까. 진도에서부터 느꼈어요. 정부 애들 따라붙은 거. 노조원, 뭐 이혼한 아빠, 뭐 타대 변명 다 됐잖아요. 더 이상 털릴 게 없으니까 방송 이제 루머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올 게 없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았다고 지금까지. 돈은 없지만은 남한테 욕을 먹을 짓 하고 진짜 법 없이 살 정도로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상식을 그냥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다고. 죄가 없다고. 죄가 있는 거 다 받았다고. 벌금 낼 거 벌금 다 내고. 그래서 털려면 털어라 이거야. 털릴 게 없으니까. 신상 털기에 이어 대통령에게 욕설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튿날 진도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김영호 씨가 거칠게 항의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의 대화 도중 한 남성이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욕설과 함께 거세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뭘 입고 하냐면 파란색 조끼. 내 뒤에 바로 서 있는 파란색 조끼 입고 있었죠. 동영상 보면은 4명이서 앉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이크 잡고 막 하고 이제 국정원 여기 정보과 밥 먹을 때가 따라다닌 거니까 요주인물로 찍어놨었나 봐. 나 손 들고서 처음에는 얌전하게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손 들고서 해양경찰 청장이 그때 들어가지 않았어. SSU, UDT, 해군 다 와가지고 500m 전방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어. 수색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해양 청장이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손 들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못 일어나게 계속 제재하는 거야. 제재를 했어. 그래서 나중에 나 자식 죽었어. 나 여기서 그냥 죽어도 돼. 같이 죽고서 소람 피울까? 그냥 일어나서 말만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있더라고. 일어났어. 일어나서 내가 손가락질해서 바꿔달라고. 그 앞에 같이 있었잖아. 저 사람 바꾸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가 뒤에서 또 땡기는 거야. 앉으라고. 돌아서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뒤에서 제재하니까 그래서 욕을 했던 거예요. 돌아서면서 욕했잖아. 아직도 마음이 상처가 가시지 않았는데 언론까지 공격을 해버리니까 더 이렇게 좀 외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로운 게 아니라 분노가 폭발해요. 처음에는 막 국회로 막 입성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 내가 많이 했어요. 이 대통령하고 정부가 잘못이다. 너무 많다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내일 겪고 나서 루머 터지고 나서는 정부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준 놈들이 여론이었구나. 언론사였구나. 언론사 방송사가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 정부가 막 판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정부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었네. 얘네들이 바로 서면은 쟤들 그냥 따라올 사람들이었는데 막아주고 방패막이를 해주는 것 뿐이 없었어요. 정부가 제일 나쁘더라 이거예요. 아니 저기 여론사가, 언론사들이. 언론의 비난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김영호 씨. 하지만 그는 분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반발을 하고 더 나서려고 내가 이 법적으로 뭐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치는 사람 누가 다치냐? 우리 가족이 다쳐요. 유나가. 제일 크게 다치는 유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성조 선에서만 하고서 마는 거예요. 다 까기로 하면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사생활 객인데 유나가 어떻게 살 거예요 나중에. 내가 욕먹고 국민들이 욕하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욕먹고 말면은 윤아가 마음 편해지잖아. 윤아 이해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었던 것도 둘째 윤아 때문입니다. 근데 윤아가 얼마 전부터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계속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문자도 왔어요. 그만 좀 제발 좀 멈추라고. 밥 같이 먹고 싶다는 그 문자가 가슴에 너무 찌르더라고. 그래 맞아. 윤아를 한 번 생각을 안 해봤어 그때까지. 46일을 단식하면서 윤아를 생각을 안 했어. 유민이에 대한 억울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윤아가 있지. 윤아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떠난 유민이와 남은 윤아를 위해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특별법 제정입니다. 아, 우리가 해달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무자만 처벌해 왔잖아요. 모든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실무자 처벌해가지고 딱 마무리 다 했단 말이에요. 모든 지금 정치가. 우리는 실무자만 처벌하지 말고 이제는 책임자를 처벌해서 책임자 처벌하면은 이 모든 비리가 없어지잖아요.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이 모든 안전검사 규제 완화시키자 이거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안전한 나라가 됩니다. 더 이상 비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뇌물 받고 사인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주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지금 다 팽개치고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해야지 자식 억울한 걸 밝힐 수가 있는 방법인데 그것뿐이 없어요. 방법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한을 풀어줘야지. 한을 풀어줘야지. 맨날 저 진도 맹골수로에다가 머리카락 던져놓고 어떻게 평생을 사냐 이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데 왜 안 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번 국조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요. 1시간만 앉아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예요. 국조가 됐든 청문회가 됐든 1시간만 앉아서 텔레비 보면 승질이 날 거예요. 모든 사람 화가 날 거예요. 자료 제출을 해야 안 해요. 그래도 기소권이 필요한 거예요. 자료 뺏어오면 뭐 할 거예요? 수사를 안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기소권, 수사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료도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가져온 자료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기소권, 수사권입니다. 조사권 가지고만 하게 되면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소권하고 그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에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왜 정부에다 주면 되지? 지금까지 정부에 그렇게 해왔어요. 검증해서. 그래 지금까지 해결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대형 참사들 지금 해결된 사건이 있냐고. 아무것도 그냥 실무자만 다 처벌해놨잖아요. 못 믿겠다 이거죠. 이 정권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놨으면은 책임자 처벌해줬으면은 우리 그냥 가만히 밥 먹고 있어요. 해줄 때까지. 한 건이 없어요. 다 실무자만 처벌해놨지. 그런데 이번에는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해서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이겁니다. 단식이 끝나고 그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시민들의 응원입니다. 이건 7살짜리 거네 이거는.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글씨를 못 읽겠네. 이게 내용보다도 힘내세요 요 한마디면 되잖아요. 150일간의 긴 싸움. 시민들이 있어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 완강하게 버티는 정부 여당 박근혜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국민의 힘뿐이 없어요.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싸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할 일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편안하게 내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추석 당일 유민 아빠가 16일 만에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드세요? 죽 드세요? 죽이요. 죽 드셨어요 그러면? 아이 이제 뭐 40년을 굶었는데 한 끼 굶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드셔야 될 거예요. 반드시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살았으니까 감사하죠. 사람 완전 죽는 줄 알았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죠. 애들도 그런데 부모까지 그러면 그렇죠. 나 혼자만 병원에 쓰러져서 있다는 핑계로 입원해 있다 보니까 미안한 감이 너무 드는 거야. 너무 미안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와서 싸워야지. 나와서 자꾸 얼굴 보여주고 최대한 빨리 나와야죠. 아직은 몸을 움직이기 힘들지만 걱정해준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 보시니까 힘나시죠? 아, 엄청나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와주셨는데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식사 못하시고 자원봉사님들도 왜 우세요? 아니 유민이 아빠 보니까 눈물이 나. 왜요? 그러면은 스케치 간단하게 너무 모함도 많이 받고 그 순결한 사람을 너무 사회가 학대하고 이런 거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유민이하고 누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고이 아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좀 잘하는 세상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유민이 아빠 보니까 갑자기 유민이 아빠 힘 모아서 같이 힘을 보태서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어요. 꼭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단식을 멈출 때까지 많은 시민분들께서 오셨자마자 많이 우십니다. 너무나 슬퍼서 우시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싸웁시다. 저도 먹고 싸울 겁니다. 많이 드시고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싸움 시작됐습니다. 제가 병원 갈 때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싸움은 진짜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이 한 군데 모아줘서 커져야 됩니다. 흩어져도 안 되고 지금 광화문에 모여주시고 있는 이 힘을 더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외쳐서 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봅시다. 네. 부모님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만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